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생과 사는 모든 생명체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지만 노와 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의학적인 조치 말고도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과 암에 걸렸을 때 자연 치유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인간은 본래 질병과 노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 기록들을 보면 인간의 수명은 아주 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개발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연적인 조화에서 비롯된 건강한 상태의 장수를 꿈꾸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규칙에 근본을 두고 살아간다면 복잡하고 인위적인 의료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지은이 진견진, 펴낸 곳은 한원 출판사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자연윤례입니다. 자연윤례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론인데요. 자연윤례에 따른 식단으로 각종 암과 성인병 예방은 물론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구마의 신비한 힘, 항암 효과가 탁월한 고구마. 10여 년 전 사람들에게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본 후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고구마의 효력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구마를 통해 몸에 있는 독을 배출하는 방법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의 효력을 인정하고 먹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 현재 5, 60대의 사람들에게는 고구마는 일종의 애증의 대상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했던 그 시절에 말린 고구마로 허기를 채운 기억 때문이다. 고구마는 그때의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가끔가다 힘들었던 시절에 먹던 고구마 밥이나 죽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고구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고구마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다. 가난했던 시절에 하찮은 고구마가 쌀 대신에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싸고 재배하기 쉬운 고구마는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고구마는 사람을 구했지만 사람은 고구마의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고구마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내 자신의 경험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을 점점 깨달았다. 고구마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다. 고구마는 전분을 포함한 모든 양분을 함유할 뿐 아니라 동시에 배변과 대사, 그리고 미세혈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칼슘의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내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고구마가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요? 껍질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묻는다. 고구마 껍질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 혹은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병을 예방한다고 말해야 비로소 사람들은 일단 껍질째 먹어보겠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놀랐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은 단지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단 고구마를 껍질째 먹기 시작하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고 껍질째 먹는 것도 또 다른 묘한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의 중요성을 알고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구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의 효능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먹지 않는 것보다 몸에 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자연 율례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오전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봐야 작은 창자가 고구마의 효능을 90%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암 환자나 중환자들이 고구마 식사를 통하여 병을 고치길 원한다면 반드시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만약 6시 30분 전에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정오 12시 전까지는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쉽게 누적된다. 그런 이유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류마티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매일 100g 이상의 고구마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구마를 익히는 방법 또한 자연 율례에 부합해야 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고구마는 쪄서 먹도록 하며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쪄먹는 것 이외에 각자 입맛에 맞게 구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찌지 않도록 한다.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찔 때 고구마에 있는 당분이 따뜻한 밥으로 침투하여 밥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독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고구마 아침 식사. 1. 고구마와 밥의 비율은 2대 1이어야 한다. 대략 고구마 2조각이면 밥 1숟갈의 비율이다. 건강한 사람은 고구마와 밥의 비율을 1대 1로 하고 아픈 사람이나 중환자는 2대 1로 한다. 고구마는 체질에 상관없이 모두 먹을 수 있다. 간혹 체질에 따라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배독작용이 일어난 결과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2. 야채 2개와 과일 1개를 준비한다. 체질이 차가운 사람은 생야채를 주메뉴로 먹지 말고 뿌리, 줄기, 꽃, 열매의 순으로 먹는다. 몸이 비교적 찬 사람들은 잎사귀 야채를 먹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야채 2개, 과일 1개를 준비할 수 없다면 야채 하나와 과일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과일 2개와 야채 하나를 먹는 것은 금한다. 3.
중환자는 반드시 6시 30분 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는 배변을 끝내야 한다. 4. 만약 밥을 먹기 싫어한다면 쌀 제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로 만들어진 쌀국수, 떡국 같은 것도 괜찮다. 하지만 죽은 먹지 않도록 한다. 죽은 쉽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는 동작을 줄이고 결국 치매 분비를 감소시켜 노화를 촉진시킨다. 잘 돼도 음식 때문이고 못 돼도 음식 때문이다. 허기지면 먹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지만 인간처럼 닥치는 대로 먹는 동물은 거의 없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땅에서 기는 것, 나무에서 자라는 것, 물에서 사는 것 등 인간이 먹지 못하는 것은 없다. 독이든 약이든 우선 먹고 보자는 식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이 말이 통했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회만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런 식생활 습관이 현대인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된 것이다. 먹고 마시는데 많은 돈을 소비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잘 돼도 음식 때문이요, 못 돼도 음식 때문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자주 한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면 온갖 질병을 피할 수 있지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많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려면 우선 식물의 속성을 알아 그것에 맞게 식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식물의 속성이란 무엇일까? 생소한 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땅, 제철,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이다. 되도록 제땅, 제철에 나는 풍성한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하라. 그러면 농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연 율례를 따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 자연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신체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독소를 몸에서 배출한다.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은 한대 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과는 전혀 다르다. 특정 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들은 제철에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영양분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이 한대 지방의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연 율례를 위배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런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제땅 제철의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여름은 아주 무덥기 때문에 대자연은 신비하게도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종류의 과일들이 나도록 안배했다. 한국의 여름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일과 야채는 수박, 참외, 호박, 오이 그리고 열무 등이다. 이런 것들은 첫째, 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둘째, 몸에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시장에 널려있는 과일과 야채는 몸을 보양해 주는 것들, 즉 배추, 시금치, 당근, 감, 귤 같은 것들로 바뀐다. 나는 오랫동안 대만 사람들에게 밀가루 음식이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 대신 쌀밥을 먹으라고 강조했다. 각종 곡류보다 쌀이 대만 기후에 더 알맞아 대만 사람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경이나 티베트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은 쌀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풍성하게 나는 밀과 같은 곡물이다. 소위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강을 낀 곳에서는 강을 이용해서 먹고 산다라는 말은 바로 제 땅, 제 곳의 음식을 먹는다는 간단한 원리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좋아한다.
인삼은 몸에 좋지만 인삼의 주산지가 한국의 높고 차가운 곳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열대지방인 대만과는 맞지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인삼이 적합한 이유는 한국의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이다. 인삼은 몸의 한기를 없애고 기를 보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지방인 대만에서 인삼을 복용하면 몸을 건조하게 하거나 과도한 보양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인삼은 적합하지 않다. 대자연은 어떤 특정한 민족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다. 한국인에게는 인삼을 주었지만 대만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다른 식물을 주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이 시금치를 다듬고 나서 무심코 버리는 뿌리는 영양에서나 효능에 있어 인삼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몸의 원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삼의 주요 효능이지만 시금치 뿌리 또한 풍부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삼과 마찬가지로 원기를 돕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의 윤례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대자연의 눈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데 단지 인간들이 포장을 하고 가격을 정할 뿐이다. 제땅, 제철의 야채와 과일에는 농약이 적게 들어간다. 대만에서 1년 내내 수많은 과일과 야채가 나는데 어떻게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사실 그렇다. 아열대 지방인 대만에는 사시사철 각종 식물들이 자란다. 그뿐 아니라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종 야채와 과일들을 사시사철 살 수 있다. 하지만 사시사철 살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생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야채와 과일이 특별한 기술로 사시사철 생산되는 것이다. 제철에 나지 않는 야채와 과일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려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름에 씨를 뿌려 겨울에 재배하는 양배추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겨울에 먹어도 된다. 하지만 제철이 아닌 시기에 양배추를 재배하려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뿌려야 한다. 즉 제철에 나지 않는 양배추는 모양은 보기 좋으나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당하다. 경험에 의하면 제땅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을 가격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철에 풍성하게 나는 야채와 과일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반면 제철에 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비싸다. 되도록 가격이 싼 야채와 과일을 사도록 하라.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철 제곳의 야채와 과일은 암을 방지한다. 선생님, 야채와 과일을 매일 먹으면 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자주 병에 걸리나요? 선생님, 야채와 과일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왜 제가 암에 걸렸나요?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럴 때마다 야채와 과일을 올바르게 먹습니까? 먹을 수 있는 야채와 과일이 무엇이며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라고 반문하면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야채와 과일도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야채와 과일이 사람에게 좋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 윤례에 입각한 제땅, 제철, 적절한 시기와 적당한 장소에서 재배되는 야채와 과일을 개인의 체질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여름은 대체적으로 아주 무덥기 때문에 산성 체질인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산성 체질인 사람들은 중성이나 알칼리성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체질이 중성이나 알칼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산성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몸의 한기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야채, 과일, 생선,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생야채는 일반적으로 알칼리성이지만 익히면 대개 산성으로 변한다. 과일의 껍질은 대개 알칼리성이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생선 등 모두는 산성에 속한다. 이제 왜 내가 사람들에게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까지 먹고 야채 또한 깨끗이 씻어 생으로 먹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든 자연윤리에 순응하여 정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 건강한 체질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체질에 따라 다른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사람들의 체질은 개인마다 각각 다르다.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도 있다. 자주 설사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은 대개 몸이 차가운 사람이다. 변비가 잦고 입과 혀가 깔깔하고 입이 자주 트고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코피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야채와 과일을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몸이 찬 사람들은 되도록 제땅 제철에 나는 식물의 뿌리, 줄기, 과 종류,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등 과일 그리고 꽃 종류의 야채 순으로 먹고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야채들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들은 수박 같은 과 종류를 많이 먹고 열을 내리게 하고 몸을 차갑게 하는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야채들을 많이 먹도록 한다. 쉽게 긴장하거나 실망하는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이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한다. 암 환자나 중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야채와 과일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가지, 죽순, 호박 등과 같은 야채와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 그리고 바나나 등과 같은 과일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야채와 과일은 영양분이 높기 때문에 몸에서 소화된 후 다른 식물과 합쳐졌을 때 예기치 않게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암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 되도록 이런 음식들을 삼가라. 만약 종양을 가진 환자가 차가운 체질에 속한다면 음지에서 자라는 버섯이나 콩나물 같은 차가운 성질의 야채는 적합하지 않다. 간염으로 고생하던 신주시의 한 엔지니어는 간에 좋다는 것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그러다 버섯이 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돈을 들여 대량으로 구입하여 먹었다고 한다. 비싼 돈을 들여 많은 버섯을 먹었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버섯을 당장 먹지 말라고 했다. 버섯이 사람에게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한 다음 자연윤리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다.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고 자연윤리에 따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연윤리를 실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간 기능이 점점 좋아졌다. 물론 간염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후에 따라 먹어야 하는 육류도 다르다. 육류와 해산물을 섭취하는 방법. 자연윤리에 따른 식생활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채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인간은 잡식동물로 특이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연윤리에 따른 식생활로 귀의하려면 당연히 잡식을 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육류를 어떻게 먹고 언제 먹어야 하는가이다. 기후에 따라 먹어야 하는 육류도 다르다. 자연윤리에 따르면 동물의 생장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은 각각 다르다. 모든 육류의 속성과 지방 성분 또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후에 맞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필요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25도 이하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고 20도 이하면 소고기를, 그리고 15도 이하면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고기들은 1년 내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소를 예로 들어보자. 소의 생장 분포 지역은 대개 위도가 높고 비교적 건조한 한대지방이다. 한대지방이 소가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섭취하여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물론 대만에서도 소가 자라지만 한대지방에서 많이 나는 일반 소가 아니라 물소이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소는 대개 비와 습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대만에서 일반 소를 키우기가 힘들고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먹기에는 당연히 부적합하다. 또한 양이 서식하는 장소는 위도가 높고 기후가 추운 곳이기 때문에 무더운 지방에서 사는 대만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대만 사람들이 전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고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15도 이하로 내려가 날씨가 추워지면 양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한 끼에 여러 가지 육류와 해산물을 먹지 마라.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기와 해산물을 동시에 먹지 않는 것이다. 한 끼에 한 종류의 육류만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육류를 먹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고기국을 먹지 말아야 하며 갈비를 먹은 후 탕수육을 먹지 말아야 한다. 동물들의 속성뿐만 아니라 해산물의 속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또한 다르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몸 안에서 위험한 생화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의 몸은 대상작용이 강해 일시에 여러 가지 다른 질형과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속성과 섬유질이 다른 종류의 육류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위장에 많은 부담을 준다. 이렇게 혼합된 육류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화되기 전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독소를 방출한다. 이는 결국 위를 상하게 하여 각종 질병과 노화 현상의 원인이 된다. 물론 자연윤례를 열심히 실천하고 기후에 맞는 육류를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어렵다. 친구와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거의 없어요. 기온이 25도가 넘었지만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 수강생이 말했다. 일정한 돈을 내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에서 이런 문제에 종종 부딪힌다. 양고기, 소고기, 탕수육, 단 음식, 각종 음료, 과일, 그리고 디저트 등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눈앞에 있어 그것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군침이 나는데 어떻게 자신의 식욕을 제어할 수 있단 말인가. 맞는 말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 맛있는 고기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싶으세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후 12시에서 6시 사이에 먹도록 하세요.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창한 저녁을 먹거나 심지어는 밤늦게까지 많은 술과 음식을 먹는다. 솔직히 이것은 자신의 건강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행위다. 할 수 없이 많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육류 섭취 시에 금기사항을 지키도록 하라. 예를 들어 2종류 이상의 고기를 동시에 먹어야 한다면 되도록이면 같은 종류의 발굽을 가진 동물들의 고기나 속성이 같은 것을 먹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발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먹지 않도록 한다. 해산물을 먹을 때도 되도록이면 속성이 같은 종류를 먹도록 한다. 껍질이 단단한 조개 종류를 먹는다면 그 다음에도 단단한 껍질 종류인 대합조개나 가막조개를 먹는 것이 좋다.
만약 비교적 껍질이 연한 새우 종류를 먹었으면 그 다음에도 게와 같이 비교적 껍질이 연한 해산물을 먹는 것이 좋다.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먹음으로써 신체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가 제목에 적혀 있어서 골라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고구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한의학에 기반한 건강법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건강한 습관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군고구마를 좋아해서 에어프라이어에서 고구마를 구워 껍질을 벗겨 맛있게 먹지만 책에서 말한 것처럼 껍질 안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껍질을 깨끗이 닦아 생으로 썰어 먹거나 쪄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